오랜만에 삼성 올쉐어 동글이라는 기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도 중고로 구입을 했고요. 가격 무난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기 값은 꽤 생각보다 비싸고요. 단순하게 그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 모니터 쪽에 출력하는 기능만으로 한 거의 8만원에서 10만원 돈 사이의 비용을 들이는 게 좀 세긴 하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다리다 좀 싸게 구입을 좀 했고요. 우선 올쉐어 동글 기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가 올쉐어 동글이라는 기기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손바닥 가운데 보이시나요? 이 정도 사이즈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 TV에 연결하는 HDMI 케이블로 TV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TV에 이제 올쉐어 동글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기기를 TV에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접속을 준비하게 되면 초기화 버튼을 단순하게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이게 버튼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놓고요. 저는 이제 삼성 기기인데, 올쉐어 동글의 삼성 기기인데, 저는 우선 옵티머스 G 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 G 프로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삼성 기기이기 때문에 LG 같으나 다른 타 기기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나온 최신 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미라캐스트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LG 쪽 계열의 미라캐스트가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미라캐스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동굴을 미리 검색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바로 연결 중이라 뜨고요. 연결이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커넥트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TV 쪽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안 보일 수 있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 화면을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아주 똑같은 모습, 화면 그대로 가로 세로 모드로 똑같이 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씩 느립니다. 약 0.5초? 인터넷에서는 10ms에서 50ms라고 하는데, 훨씬 더 되는 거 같고요. 어차피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하고 올쉐어 동글끼리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붙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바로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올쉐어 동글이 이제 처리를 잘 못한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는 FHD다 보니까 그만큼의 데이터를 화면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걸 이쪽 올쉐어 동글이 처리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더 심한 것 같고요. FHD 말고 일반 스마트폰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합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작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동영상을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올쉐어 동글을 사용할 때 모든 화면을 활용해서 사용하기는 성능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실행시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에 들어가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로 실행하지 않으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에는 외부 플레이어에서 재생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 실제로 TV에서 그 영상 자체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될 경우는 화질은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꽤 볼만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동을 했고요. 바로바로 이동되는 게 보이시죠? 꽤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경우는 음성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괜찮게 잘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DLNA가 지원되는 플레이어들은 상관없는데 지원되지 않는 플레이어. 근데 보통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MX 플레이어를 많이 쓰실 텐데요. MX 플레이어 같은 경우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똑같은 걸 플레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아까 폰에 있던 동영상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폰에서는 안 나오고 TV에서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도 나오고 TV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출력을 두 군데서 해서 그런지 약간씩 끊기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동영상 플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MX 플레이어보다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를 쓰는 게 DLNA를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딜레이 없이 잘 볼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고요. 동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화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거는 예능이고요. 예능인데 MX 플레이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화질이 약간 끊기는 느낌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끊기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이 같은 동영상을 비디오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안 보이네요. 갱신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플레이어 목록에는 안 뜨고 있네요. 이건 플레이어 버그인 것 같고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영상만 쓰려고 얘를 쓸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걸리는데요. 사실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게임 같은 데 활용하기도 좀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게임을 제외하고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하면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똑같은 화면에서 출력을 하고 있죠.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터치를 하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TV를 볼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다만 좀 차이가 좀 있다면 이게 FHD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옵티머스 G 프로가 FHD를 지원하다 보니까 큰 화면에서도 되게 깔끔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 올릴 때 조금씩 딜레이가 발생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일반적인 스마트폰하고 올시어 동글하고 연결한 건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OTG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키보드랑 마우스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우스가 있고요. OTG 케이블이 있고요.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랑 마우스를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방금 위에서 보신 것처럼 키보드 마우스가 연결됐다고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우스도 똑같이 보이고요. 위아래 휠도 지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역시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고요. 제가 지금 다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키보드 입력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키 입력하는 거가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마우스보다는 딜레이가 덜하기 때문에 꽤 뭐 입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느낌입니다. 약간 키보드 같은 경우 약간 딜레이 있어도 뭐 키 입력하는 건 습관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큰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뭐 보고 선택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그나마 무난하게 사용할 만 하고요. 다만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버벅거림 때문에 터치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블럭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써도 이렇게 원격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터넷 서핑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예전에 리뷰한 것 중에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집에 있는 TV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 중에 슬링박스라는 장비가 있었는데요. 그걸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라고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링 플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이 슬링 플레이어는 집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KT TV를 이용하고 있는데 스마트 TV를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기고요. 화질을 고화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꽤 화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옵티머스 G 프로가 FHD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다만 이제 원격으로 화면 터치를 해서 원격으로 리모컨을 조절할 때는 반응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아직도 이동을 안 해요. 거의 10초 가까이 딜레이 되네요. 마우스 리모컨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하나, 둘, 셋, 넷, 다, 여. 거의 6, 7초 만에 플레이 되네요.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한 채널을 보겠다 하면
채널을 맞춰놓고서 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질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씩 끊어지는 느낌은 보이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씩 끊어진 느낌이 조금씩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보는데 잠깐 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이제 키보드 마우스가 있으니까 원기역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PC로 원기역 제어로 윈도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윈도우를 쓰는데도 뭐 무난하게 쓸 수는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반응 속도는 약간씩 딜레이가 존재하고 있고요. 뭐 파워포인트도 무난하게 실행되고요. 원격이다 보니까 약간씩 좀 화질이 깨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올시어 동굴이 화질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원래 HDMI로 연결했을 때보다는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전에 제가 FHD에 대한 리뷰를 보여드릴 때 HDMI 1.4 버전 케이블을 갖고 연결했을 때는 요런 글씨들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올시어 동굴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폰트 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겨우 볼 수 있을 정도,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은 정도. 물론 여기서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확대가 가능하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한글 테스트 키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격이다 보니까 환영전환은 제대로 안 되고요. 알트, 아이고. 한글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되고 있네요. 뭐 어떤 키가 눌린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Shift 키라든지 뭔가 눌린 느낌이고요. 뭐 이거는 뭐 우선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접속될 때 잘 접속이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HDMI보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원격으로 쓰기도 참 애매합니다. 혹시 이걸 기대하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워낙 원격의 안드로이드 기반이 느리게 처리되는데 거기에 무선으로 연결된 상태로 처리하는 거는 현재는 아직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키보드 입력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네요.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 같으네요. 한글이 입력되는 거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되네요. 올쉐어 동굴. 옵티머스 G 프로. 한영전화는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한글 입력 문제만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입력하는 정도 선이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핑 속도가 빨라서 그냥 볼만은 한데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 굳이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기대하신 분 있다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스트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지금 화질이 HDMI보다 폰트 가독성이라든지 입자가 굉장히 많이 뭉개집니다. 옛날에 HDMI 연결했던 것보다 화질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케이스가 HDMI로 연결해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아실 텐데 배터리 소모가 있습니다. 꽤 빨리 빠지는데요. 올쉐어 동굴을 연결했을 때 배터리가 좀 덜 달지 않을까라고 상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요. 근데 배터리 다는 양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HDMI 연결했다 꽂았다는 그 불편함이 없어졌다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는 배터리 소모량도 거의 동일하게 달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를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게임인데요. 3D 게임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반응 빨라야 되는 3D 게임 같은 경우는 CPU 점유율 때문인지 아니면 또 딜레이가 더 심해지는 문제 같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빨리 처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을 한번 해보려고 게임 조이스틱을 옵티머스 G에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게임을 미리 떼어놨었는데요. 게임을 하기 앞서서 세팅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설정하는 이거는 이미 인터넷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요. 게임 자체만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물 게임 중에서 많이 아시는 유명한 PSP 에뮬레이터 게임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향키 누르시는 게 보이시죠? 약간 반박자씩 느립니다. 이거는 애물이 잘못된 거고요. 다른 애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세팅을 해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눌립니다. 거기에 이제 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연결 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반응이 조금씩 느립니다. 반응이 빠를 필요가 없는 게임이라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이동.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응 속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누르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느리죠? 참고하실 분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도 똑같이 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막상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니 올셔 동굴 이런 미라캐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우선은 FHD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를 전송한 양이 엄청 클 테니 2배 가까이 클 테니까 2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좀 올셔 동굴을 사용하는 그런 미라켓 사용하는 기기들은 일반 HD급 화질을 가진 기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음악 들으려고 TV 연결할 일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결국 해볼 수 있는 거는 동영상 아니면 유튜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고 폰트는 좀 뭉개지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약간씩 끊김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볼만합니다. Сумели соорудить голевую комбинацию, и Неймар открывает счет своим забитым мячом за Барселону. Еще раз смотрим за передачей. 화질 이렇게 뭐 그냥 볼만하게 나오고 있고요. 잠깐 화면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 애들은 그렇게 느리다는 구분을 못 느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농이에요. 사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체형 내장형 3950mAh 배터리가 있고 네, 그게 내장입니다. 전화를 키면 CC Fresh 디스플레이가 반겨주죠. 여기서 젤리빈이기 때문에 니젯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젤리빈 공통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넥서스 시리즈는 순정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순정 안드로이드 런처가 있죠. 순정 안드로이드 런처는 뭐 그냥 항상 보시던 거니까 앱조어도 뭐 그냥 평범한 앱조어고요. 뭐 그냥 평범하고. 그러면 저처럼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스를 갖고 계신 분이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복사하지 않고 바로 스트리밍으로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스에서 실행을 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도 영상이 출력되다 보니 끊김과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원래 그냥 속도인 거고 화질도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버퍼링.
바로 앞에 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같은 네트워크망인데 FTP로 연결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내부 삼바로 연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약간 끊어진 느낌도 보이고요. 참 애매합니다. 웃긴 게 LG 옵티머스 G가 올시어 동구로 연결이 되고요.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게 갤럭시 탭 8.0인데요. 8.0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자료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된다고는 하는데 제 것만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요번에 패치되면서 버그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플립보드를 보려고 여기서 이렇게 보진 않겠죠. 만화를 한번 봐봤는데요. 만화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얘 말고 리디북스를 연결해서 누워서 볼만할까 했더니 저 TV에서 저 폰트 가독성을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옵티머스 G를 그냥 바로 보는 게 훨씬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저렇게 그림을 봤을 때는 그냥 볼만한데요. 글씨를 보게 되면 옵티머스 G가 훨씬 깨끗해 보여서 저거보단 옵티머스 G 보는 게 편합니다.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참 아쉬운 기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저것 활용을 해봤는데 결론은 동영상 플레이어 외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애매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네요.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공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서 이 기술이 화면을 미러링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계속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동영상 자체를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그냥 볼만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약간 허무한 마음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